안녕하세요. 한그루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만들 때 너무 힘이 날 거예요. 그럼 재미있게 봐주세요. 바람이 짠내를 품고 불었다. 여름의 바다는 유난히 맑았고 파도는 햇살을 머금은 채 눈부시게 반짝였다. 우리는 네 식구였다.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나. 누나는 모래 위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워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나는 바닷물 속에 들어가며 소리를 질렀다. 아빠는 파라솔 밑에서 미소를 지으며 카메라를 들었다. 엄마는 그 옆에서 얼음물에 젖은 수건을 짜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날은 모든 게 완벽했다. 파도 소리, 웃음, 그리고 한 가족의 여름. 하지만 인생의 재앙은 언제나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의 그림자 속에서 다가온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열이 났다. 몸이 불덩이 같았고 뱃속이 뒤틀렸다. 엄마는 내 얼굴을 손바닥으로 짚으며 당황했다. 몸이 너무 뜨거워, 어떡해. 아빠가 급히 전화를 걸었다. 119죠. 애가 열이 40도예요. 배를 엄청 아파해요.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붉은 불빛이 집안을 물들였다. 구급대원이 나를 들것에 옮길 때 엄마는 내 손을 꽉 잡은 채 따라왔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 그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곧 오래도록 그녀를 지배하게 될 불안의 씨앗이었다. 병원에서 의사는 조용히 말했다. 바닷물에 장티푸스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바닷물을 조금 많이 삼킨 것 같아요.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날 이후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실을 지켰다. 침대 난간을 소독 티슈로 닦고 또 닦았다. 나는 2달을 병원에서 보냈고 퇴원할 때쯤엔 엄마의 손등엔 피가 맺혀 있었다. 2달이 지나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다. 엄마는 하루 종일 청소를 했다. 걸레질을 하다가 먼지라도 보이면 온몸이 굳었고 하얀 가루나 과자 부스러기를 보면 손이 떨리며 숨이 가빠졌다. 처음엔 단순한 예민함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악화되었고 경련과 혼절까지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엄마를 점점 피폐해지게 만들었다. 극심한 강박증이었다. 누나와 나는 검은 옷을 입을 수 없었다. 검은 옷은 먼지가 보여서 안 돼.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건 상상도 못했다. 엄마는 점점 생기를 잃어갔고 아빠는 거의 매일 술을 먹고 들어왔다. 그 악마 같은 질병은 엄마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을 꽃이 시들듯 서서히 죽여갔다. 결국 엄마는 나를 돌보는 게 힘들다고 말했다. 얘를 이모네로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어린 나는 이모네 집으로 옮겨졌다. 이모네로 가는 날, 차 뒷유리로 본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고 계셨다. 그 눈물의 의미를 그때는 잘 알지 못했다. 이모는 따뜻했다. 괜찮아. 여기선 편히 지내. 엄마도 곧 나아질 거란다. 하지만 그건 헛된 바람이었다. 엄마, 보고 싶어. 아직 어린 나는 잠이 들기 전에 꼭 한 번은 울었다. 이모는 그런 나를 안고 아무 말 없이 같이 울어주었다. 엄마는 이모들의 오랜 설득 끝에 우리를 따라 이모네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곳에서도 소독약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아빠는 끝내 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모네에 얹혀 사는 게 불편하다며 따로 방을 얻었지만 결국 그는 우리와 함께 살고 싶었다. 그래서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 집으로 가면 좀 나아질 거야. 새 집이잖아. 깨끗하고 먼지도 없고. 하지만 엄마는 가지 않았다. 새 집이라도 저기서 먼지가 날 수도 있어. 그녀는 이사를 거부했다. 아빠는 낙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몇 달 뒤 그는 다시 새 아파트를 계약했다.
이번엔 더 큰 결심으로 신축이었다. 그는 엄마를 설득했다. 이번엔 정말 깨끗해. 너도 가보면 알 거야. 엄마는 잠시 고민하다 용기를 냈다. 그리고 아파트 현장으로 갔다. 엘리베이터에 발을 들이자마자 손을 덜덜 떨었다. 새로 칠한 벽에서 페인트 냄새가 풍기자 그녀는 입을 막았다. 냄새나. 더러운 게 묻어 있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그날 이후 아빠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나 지방에 내려가서 사업 좀 하려고. 그리고 그렇게 떠났다. 몇 달 후 두 분은 이혼을 했다. 시간은 흘러 나는 이모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리고 대학 진학과 함께 독립했다. 작은 원룸을 얻고 나 혼자 살았다. 이모와 누나는 여전히 엄마와 함께 있었고 엄마의 강박은 여전했다. 나는 가끔 엄마를 설득했다. 엄마, 병원 다시 가보자. 하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거긴 더러워. 거긴 못 가. 한 번은 겨우 설득해서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켰지만 며칠 만에 엄마는 더 심해졌다. 그 의사 손이 더러워. 나 집에 갈래. 결국 퇴원했다. 세월이 흘렀다. 누나는 26이 되던 해에 결혼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엄마를 완전히 떠나지 못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엄마의 걱정은 늘 그녀의 하루에 스며 있었다. 그 무렵 엄마는 여전히 이모네 집 한쪽 방에 살고 있었다. 이모도 많이 지쳐 있었다. 결국 누나는 결심했다. 엄마, 이제 나랑 가까이 살자. 애도 커가고 엄마 혼자 두기 힘들어. 그렇게 누나는 엄마를 이모네에서 데리고 나와 자신의 집 근처에 작은 투룸을 구해 모셨다. 그 후로 누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엄마를 찾아갔다. 아이를 돌보는 와중에도 장을 보고 생필품을 사고 엄마가 먹을 반찬을 만들어 날랐다. 엄마, 이거 내가 씻었어. 완전 깨끗해. 그래, 근데 손 씻고 줬지? 응, 당연하지. 그 대화가 하루에도 10번은 반복됐다. 누나는 점점 지쳐갔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드리웠다. 어느 날 누나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나 요즘 엄마 집에 가는 게 무서워. 왜? 그냥 거기 들어가면 내가 죄인 같아. 먼지라도 묻으면 엄마 눈빛이 달라져. 그녀는 울먹였다. 그래도 나 아니면 누가 돌봐. 아빠도 없고 넌 멀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는 약으로 버텼다. 정신병원에서 타온 약 봉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녀는 시간마다 정확히 알약을 꺼내 먹었다. 하지만 약은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저 조금 더 견디게 했을 뿐이었다. 엄마, 약 먹었어? 먹었지. 근데 오늘은 조금 어지러워. 병원 다시 가보자. 못 나갈 것 같아. 뭐가 자꾸 눈에 보여서 힘들어. 그 대화도 수없이 반복됐다. 엄마는 점점 말이 줄었고 대신 눈으로만 방안을 훑었다. 먼지가 보이지 않으면 안심했고 무언가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다. 어느 날 누나가 내게 말했다. 있잖아, 엄마가 나보면 자꾸 손 씻었냐고만 물어. 이젠 그 말이 들리면 이상하게 화가 나. 엄마 진심이 아니란 거 알잖아. 알아, 근데 나도 사람인데 나도 힘들어. 그날 저녁 누나는 엄마 집을 다녀와 울었다. 엄마가 나보고 더럽대. 먹지도 않은 과자 부스러기가 묻어있대. 그녀는 입을 틀어막았다. 나 이제 자신이 없어. 항상 같은 증상이지만 이젠 익숙해서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 번씩 너무 힘들어서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아. 근데 또 엄마 혼자 두면 불안해. 그날 이후 누나의 얼굴엔 늘 지침이 배어 있었다. 그녀의 삶도 엄마의 병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아이보다 엄마를 먼저 챙기는 누나의 모습에 처음엔 다 이해해주던 매형도 더 이상 한계였다. 둘은 그렇게 자주 다투게 되었다. 나는 그 시기에도 가끔 엄마를 찾아갔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다. 거기 서 있어. 들어오면 안 돼. 응. 그냥 얼굴 좀 보려고. 옷도 밝은 옷 입었고. 뭐 묻은 거 없지? 문틈 사이로 보이는 엄마의 눈빛엔 여전히 불안이 자리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누나는 여전히 엄마 곁을 지켰고, 엄마는 여전히 약에 의지하며 하루를 버텼다. 나는 멀리서 바라보는 역할에 익숙해졌다. 집안의 공기는 늘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그 냄새는 어느새 우리 가족의 채취가 되었다. 누나의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린 그렇게 버텼다. 어느 날 누나가 말했다. 이젠 그냥 엄마가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어.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그걸로 됐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우리는 고치지 못했지만 버텼다. 바꿀 수는 없지만 익숙해졌다.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무겁고 포기라 하기엔 너무 슬픈 그런 관계로 아빠는 가끔 연락을 했다. 너 엄마는 아직 그대로냐? 응. 조금 나아졌다가 심해졌다가 그대로지 뭐. 아빠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가 그때 너무 쉽게 포기했지. 사실은 나도 도망친 거야. 너희에겐 항상 미안해하고 있어. 그의 말은 늘 후회로 끝났다. 나는 그 후회를 위로하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 모두 도망쳤을지도 몰랐다. 엄마의 병이 아니라 그 병을 마주하기 두려운 우리 자신으로부터 밤이 깊었다. 누나는 내게 문자 하나를 보냈다. 엄마 오늘 약 먹고 바로 주무셨어. 다행이지? 나는 답장을 적었다. 그게 다행이지. 그 문장을 보내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다행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쓸쓸하게 들리는 걸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한 편씩 재미있는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